네, 안녕하세요. 네, 고졸수학 10강 기초 강의 오늘 이제 6번째 일인데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다양한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그래프라는 단원이 어떻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여러 가지 함수나 방정식을 영역을 묶어서 오늘 영역을 설정을 했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살짝씩 조금 간결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걸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이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이것도 거의 보통 한 문제씩 나옵니다. 여기도 보통 한 문제씩 나오는 영역이 이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인데 그럼 먼저 이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자, 평행이동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평행이동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점이나 혹은 어떠한 도형들을 이제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들이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행이동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점의 평행이동이랑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이동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요거 그대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한 점 x, y라는 점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 그 점은 이제 x 플러스 a 그 다음에 y 플러스 b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거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 그대로 x축 방향 플러스 3 그 다음에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을 그대로 그냥 좌표에다가 더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3, 1 마이너스 1 즉 다시 얘기하면은 1,0로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점을 이동시켰을 때 그냥 그 값을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도형, 이제 앞으로 원의 방정식, 유리함수, 무리함수 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도형의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이랑은 조금 달라요. 자,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만약에 제가 fx, y라고 했었으면은 자, 이 녀석을 만약에 똑같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점에서는 그냥 그 값을 더했으면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 그 다음에 y 대신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x 대신 x 마이너스 a 대입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해야 됩니다. 실제로 나오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여러 가지를 해볼 테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걸 역시나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역시나 아까 얘기했듯이 x축 방향 플러스 2만큼이면은 x 대신 x 마이너스 2 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은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축이란 말만 좀 써줄게요. x축으로 y축으로 그랬으면은 자, 여기 y가 앞에 있으니까 y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은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그대로 써주면 y 플러스 2는 그 다음에 x는 어디 있어요? 2에 곱해져 있는 게 x죠, 그죠? 그러면은 2에 곱해져 있는 x 대신에 x축으로 2 플러스 2만큼이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대입 즉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해보면 y는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2x-4. 네,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아마도 가장 간단하게 평행이동 문제가 나온다면 점의 평행이동 문제도 나오겠지만 그런 문제도 나오겠지만 아마도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을 조금 더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점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그 값을 x축 방향으로 가는 만큼 y축 방향으로 가는 만큼 그 값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방정식이나 함수에서 평행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반대로 a만큼이면은 x 대신 x-a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라 그러면은 y-b를 대신 대입해주는 형태로 정리를 해서 평행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건데요. 대칭이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 말씀드릴 거냐? x축에 대해 대칭. 그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해 대칭. 자, 요거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거 외에도 y는 x에 대한 대칭도 있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8번째쯤에 있죠, 그죠? 역함수 부분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x축에 대해 대칭, 그 다음에 y축에 대칭,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 대칭 요거 세 가지만 한번 대칭 이동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방법만 아시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x축에 대해 대칭. 자, 일단 뭐 결론적인 것만 먼저 얘기 드려볼게요. 결론적인 것만 먼저 얘기해 드려볼게요. x축의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은 마치 x가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은 마치 y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y가 아니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두 개 다, 위에 두 개 다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줘야 됩니다. 자, 뭐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것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만 뭐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간단하게만 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뭐 3,2라는 점이 있다고 쳐볼게요. A점이 3,2라고 얘기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죠, 그죠? 자, 이 A라는 점을 x축에서 대칭이다. 그럼 데칼코마니 하듯이 종이라고 생각하고 x축 기준으로 접었다 펼치면은 나오는 쪽이 이동되는 점이 바로 x축 대칭일 건데 그렇다 보면은 아마 이제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여기쯤 위치하겠구나. 네, 실제로 맞고요. 그러면 이 점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보면은 x좌표는 x축에서 좌우 정도죠, 그죠?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만 위아래 y좌표 값만 같게 거꾸로 x축 기준으로 반대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좌표 자체도 이 점 b라고 하면 b좌표는 자 3,-1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좌표에서 x축 방향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더니 x좌표 자체는 그대로고 y좌표만 x축 기준으로 그대로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원래 점을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치면은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역시나 y축을 기준으로 한번 접었다가 펼친다고 생각해 보면은 자 요만큼 그대로 여기쯤이 생길 거예요. 이 점을 시점이라고 얘기해볼까요? 여기 좀 시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얘는 보니까 자 y좌표는 그대로예요. y좌표 높낮이 y좌표는 그대로 같아요. 그런데 x좌표만 여기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즉 부호만 바뀌어서 여기 점은 마이너스 3,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도 보면은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고 보면 원래 점 대칭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만큼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만큼 간 만큼 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쯤에 생기는데요. 점이라고 얘기해볼까요? 자 이만큼 생기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간 정도 자체가
x축으로 한번 대칭 이동하고 y축으로 한번 대칭 이동한 점 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혹은 y축으로 한번 대칭 이동하고 다시 한번 x축으로 또 대칭 이동했다. 대칭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점 같은 경우는 x좌표, y좌표 둘 다 바뀌어서 둘 다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처럼 대칭 이동 그대로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대로 외우셔도 상관이 없지만 아마 그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y가 바뀐다는 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x가 바뀐다는 점만 잘 이해하신다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만 해도 매번 한 문제씩 꼭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뒤에 나오는 원의 방정식, 무리함수에 대해서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꼭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원의 방정식. 자 솔직히 말해서 이 세 가지 깊게 얘기를 하다 그러면 1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방금 제가 얘기해드렸듯이 이 원의 방정식,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서 알아야 될 정보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그 다음에 각각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원의 방정식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원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원의 정의라고 생각하면은 어떠한 판 정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죠? 원의 중심이 0,0 원점인 때가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표준 형태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요. 여기서 r은 반지름을 얘기합니다. 반지름, 원의 반지름 이만큼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평행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평행이동. 자 지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의 방정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 중심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인다고 쳐볼게요.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보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x 대신에 x-m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y 대신 y-n을 대입해야 되죠. 그죠? 여기 제가 말한 그대로 x축 방향으로 n만큼이면은 x 대신에 x-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y 대신에 y-n을 대입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x랑 y 어딘지 보니까 x가 지금 여기 있어. 그죠? 그럼 x가 x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m이냐? 그게 아니죠. 그죠? x가 제곱되어 있는데 x 대신에 x-m이 들어가니까 x-m 자체가 제곱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y도 y가 제곱되어 있으니까 y 대신에 y-n이 들어가면 y제곱 대신에 y-n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제곱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제 문제에서 볼 수 있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실제에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방정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거나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6 이렇게 됐으면 이걸 보고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 방정식만 보고도 중심의 좌표가 지금 보면은 x 플러스 2라는 거는 x 빼기 마이너스 2랑 같기 때문에 즉 중심의 좌표가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4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왜? 16은 4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6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보고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이 4인 원의 방정식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에서는 중심 거꾸로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4일 때 이 원의 방정식을 적당히 제대로 고른 것은
오히려 물어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겠죠. 방정식을 보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 조건들을 보고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대칭이동 역시도 간단합니다. 대칭이동 역시도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자, 평행이동 여기 얘기 드렸고요. 대칭이동 같은 경우도 이 예시를 그대로 해볼게요.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6을 y축 대칭이라고 해볼게요. y축 대칭이라고 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자,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6인데요. 보면은 아마 실제 문제에서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안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 있느냐? 이렇게 안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6. 보통 이게 답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랑 이게 뭐가 달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있을까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하면은 이 마이너스 1이 1로 곱하나 마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제곱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이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같다. 두 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잘못 푸는 건가? 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구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걸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보통 매번 한 문제씩 나오고요. 그 다음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보통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지만 지금까지 유리함수가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둘 다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먼저 유리함수 먼저 얘기를 드려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y는 x분의 a 꼴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이제 a가 0보다 크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a가 0보다 크면은 제 1사분면과 제 3사분면 이렇게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 2사분면과 제 4사분면 이렇게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지는 게 바로 유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건 이제 y는 예를 들어서 x분의 10이나 혹은 y는 이제 x분의 마이너스 4 같은 걸 직접 x랑 y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점을 찍어 보시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한번 직접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접 점을 찍어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유리함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우리가 이걸로 먼저 얘도 우리가 평행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할 수 있어요? 평행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해볼까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나 x 대신 x-n을 대입해야 되고요. 그다음 y 대신에 y-n을 대입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기서 한번 해보면은 자, y가 여기 있는데 y 대신에 y-n이니까 y 하얀색으로 할게요. y 대신에 y-n은 자, x 대신 x-m이니까 x-m분의 a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n을 이 양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y는 x-n분의 a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고도 어떻게 된다? y는 x분의 a에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점근선인데요. 점근선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가까이 가는데 절대 닿지는 않는 그러한 직선들을 보통 이제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 보면은
점점 x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점점 작아지는데 0으로 가까이 가지만 함수값이 0으로 가까이 가지만 x축 이 0, x, y는 0 그래프에는 직선에 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똑같이 이 y축 역시도 x 값이 0으로 가까이 갈수록 점점 가까이 가지만 닿을 것 같지만 절대 닿지는 않기 때문에 이 x축과 y축이 x축과 이 y축이 바로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 이 함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의 점근선은 기본적인 y는 x분의 a의 점근선 같은 경우는 x는 0 그 다음에 y는 0 즉 요게 x축이고 그 다음에 얘가 y축이 되죠. 이렇게 되겠지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안 y는 x-n분의 a 더하기 n 같은 경우에는 x는 m 그 다음에 y는 n이 각각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점근선이라고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혹은 이제 함수값이 없다. 혹은 계속해서 가까이 가지만 값이 없는 그러한 직선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은 다 점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리함수인데요. 자, 무리함수 같은 경우도 자, 기본적인 형태는 y는 루트 ax 형태가 제일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것도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그려본다고 하면은 자, a가 0보다 큰 형태, a가 0보다 클 때 생각해보면은 점점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점점 천천히 증가한단 말이죠. 점점 증가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천천히 증가한단 말이죠. 그죠? 왜냐? 루트를 벗어나올 때 제곱근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점점 작은 형태로 나오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값이 지금 복수수가 아니라 실수 영역의 함수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값 자체가 음수가 돼서 음수 영역에만 그래프가 그려진 형태가 됩니다. 다음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y는 루트 ax 경우도 평행이동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평행이동을 얘도 똑같이 해볼까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 n만큼이라고 하면은 얘도 역시나 이 그래프를 옮겨보면 x 대신 x-n 대입해주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y-n을 대입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입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해보면은, 자, y 대신에 y-n을 대입해야 되니까 y-n은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자, a하고 지금 a랑 곱해져 있는 게 x니까 x 대신에 x-m을 집어넣으면 a 곱하기 x-m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n을 넘겨주면 자, 이거는 그냥 지워가지고 할게요. n만 2항에서 해주면 결국은 y는 루트 a의 m-n 곱하기 a 곱하기 x-m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만약에 a가 양수고 원래 함수가 이런 모양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a가 m, 여기가 n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래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약에 y는 루트 a 곱하기 x-m 더하기 n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은 m,n부터 시작해서 a 값에 따라서 a가 양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a가 음수면은 그 전부터 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함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좀 못 다뤘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문제 푸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끝내기 전에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다양한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직접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의 방정식,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세 가지인데 하지만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도 여기 세 개의 영역에 꼭 필요한 사전 지식이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자체만으로도 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좀 큰 영역을 빌려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나뉘는데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그 값만큼 더해주면 되고 도형의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라고 하면은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대입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대칭이동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세 가지가 있는데 x축 대칭은 x가 바뀌어야 될 것 같지만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은 마치 y가 바뀌어야 될 것 같지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을 해야 되고 원점 대칭은 둘 다 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그림으로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원의 방정식은 기본형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r은 반지름 해서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중심이 m,n이고 반지름이 r인 이러한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다는 점. 그래서 보시고 나서 이걸 가지고 중심과 반지름 아셔야 되고요. 반대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도 이 방정식을 거꾸로 도출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합쳐서 제가 한 문제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한 쌍의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쌍의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유리함수라고 그랬고 역시나 얘도 평행이동 할 때는 보시는 것 같이 그대로 x 대신에 x-m 그 다음에 y 대신에 y-n을 대입해서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겨왔으니까 n 같은 경우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n인 거지 y 대신에 y-n을 대입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고 중요한 게 여기 점근선이라고 얘기드렸죠. 점근선 점점 가까이 가지만 절대 같진 않는다. 원래라면 x는 0, y는 0, 즉 y축과 x축이 점근선이겠지만 전체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상황이라면은 점근선은 x는 m, y는 n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곡선 형태인데요. 역시나 평행이동 하게 되면은 그대로 평행이동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좀 대칭이동까지 합치면은 그죠 기본형적인 형태가 이거 두 개 말고도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나 잠시만요. 기본적인 형태는 그래서 네, 그래서 무리함수 같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함수 같은 경우도 그죠 0,0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인 y는 루트 ax 같은 경우는 0,0부터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래프라는 점.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대로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대입해서 그대로 나온다는 점. 그래서 m,n부터 시작되는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이렇게 어쨌든 많은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각각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래프의 형태랑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만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내용, 깊은 내용을 기억해야 될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가 각 영역에 대해서 원이랑 그 다음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 각각 한 문제씩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원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다음과 같이 중심이 2,1이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조건을 주고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조건을 주고 그 방정식을 찾으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도 한번 보자고요. 자, 중심이 2,1이래요. 원래 기본적으로 원에서의 중심은 0,0이죠. 그죠? 0,0인데 중심이 지금 보니까 얼만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이잖아요. 그죠? 중심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점은 지금 2,1로 x축 방향 2, 그 다음 y축 방향 1만큼 더해진 건데 그래프는 제가 아까 방정식은 x 대신에 x-2 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y-1 대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x 대신에 x-2, y 대신에 y-1이 대입된 걸 보니까 벌써 이미 1번과 2번으로 좁혀진다는 겁니다. 2번이랑 3번은 일단 3번이랑 4번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중심은 나왔고 반지름에 대해서 무슨 정보가 있을까 보니까 원점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점 0,0을 대입해서 각 1번, 2번, 3번, 4번 뭐 3번, 4번 이미 제외됐으니까 1번과 2번에 각각 대입을 해보고 등식이 성립되는 식을 찾아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원점까지의 중심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좋습니다. 그럼 뭐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좀 잠깐 지울게요. 그리고 요거 좀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좀 있는 간간이 있는 것 같은데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꼭 아셔야 돼요. x1, y1이랑 그 다음에 x2, y2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죠. 즉 x 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하고 y 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우는 게 결국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중심이 2,1이니까 두 점 사이 0,0과 그 다음에 2,1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두 개 해보면은 두 점 거리가 좀 해보면은 결국 이 반지름 R은 루트 2-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여기 0줄 마음에 드네요. 0의 제곱 즉 루트 안에서 뭐 4 더하기 1 즉 루트 5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결국 여긴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2번 여기서는 아니죠. 그죠? 2번인 5가 이렇게 나와 있는 2번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 2번에다가 2번씩에다 각각 0을 대입해 보면은 0-2의 제곱해서 4, 그 다음에 0-1의 제곱해서 1, 즉 4 더하기 1은 5는 5가 성립되기 때문에 직접 0,0을 대입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 나와 있고 중심 가지고 벌써 1번, 2번으로 좁힐 수 있고 반지름 실제로 구해보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적혀있는 2번이 답이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 두 점 사이 거리도 꼭 잘 아셔야 돼요. 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분수함수 걸 보겠습니다. 자, 분수함수 y는 x-p분의 a 더하기 q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a 플러스 p 플러스 q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를 여기 조건을 안 썼더니 지난 점이 1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분수함수니까 y는 x분의 a에서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점선? 이 점선이 결국 뭐야? 이 점선이 이게 점근선이란 말이에요. 얘네 둘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그럼 이 점근선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점근선을 보면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2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어떻게? x 대신 x 플러스 1 대입 그 다음에 y 대신
y 마이너스 2 대입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실전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흰색으로 할까요? 해보니까 y는 y 마이너스 2인데 바로 넘겨가지고 플러스 2로 쓰겠습니다. 뒤에 x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벌써 이걸 가지고 p 값이랑 q 값 나왔죠, 그죠? p 값은 뭐예요? p 값은 따라서 p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q 값은 2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a 값은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지나요? 이 점이 0,1을 지난대요. 지금 여기서 말로 안 써있지만 그래프에서 이렇게 0,1을 지난다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x에다 0, y에다 1을 대입해보자는 거야. 0,1을 대입해보면 0,1을 대입해보면 1은 1분의 a 더하기 2 1분의 a는 그냥 결국 그냥 a죠, 그죠? 결국 a 더하기 2가 1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나오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그죠? a가 마이너스 1이고 p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q가 2니까 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더해주면 2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다 더해주면 0,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무리함수 부분도 해보겠습니다. 무리함수 y는 루트 x-a 더하기 b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실제로 지금까지 무리함수 문제가 나온 것들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밖에 없습니다. 기본형으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여기다 붙여주세요. 셋, 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항상 요 그래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요 그래프밖에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항상 이제 다른 그래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그래프 형식이 나와도 절대 이제 당황하지만 않으시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를 이제 지금 풀어보면 자, 어쨌든 간에 기본 형태가 y는 루트 x에서 지금 평행 이동된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죠? y는 루트 x 같은 그래프는 보면은 어디서부터 0,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일 텐데 얘가 지금 평행 이동된 걸 보니까 이 처음 0,0에서 여기를 보니까 어디로 평행 이동됐어요? 2,3으로 평행 이동됐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된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다 적용될 때는 어떻게 x 대신 x-2 대입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y-3을 대입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직접 해볼까요? 직접 해보면 자, y 대신에 y-3이니까 y-3은 루트 x 안에다가 어떤 숫자? x 대신에 x-2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3을 이제 이항해주면 따라서 위의 그래프는 y는 루트 x-2 더하기 3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a가 뭐고 이걸 통해서 결국 a는 2고 그 다음에 b는 3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2랑 3을 더해준 값인 5가 5. 그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세 문제 풀어봤는데요.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그래프,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분수함수, 그러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형태를 아는지,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지,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기본적인 형태랑 그 다음에 평행 이동했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래프로 나와 있을 때 함수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렇게 문제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 통해서 이 부분 중심으로 이제 열심히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쪽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차함수에 대해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부분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